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유심히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빅스텝 할 요건은 다 맞췄죠.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 상승이 6%대가 되면 이번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행에서도 직접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6%가 나와버렸다. 그리고 7월에는 7, 8%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 이 부분을 보면요, 국내에선 빅스텝 요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 미국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리면 어떡하냐. 빅스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금 유출 방지라서 미국에서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고, 그래서 금리 역전되게 생기니까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에 올리는 것. 왜냐면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최근에 막 그런 이야기 나오죠. 경기 침체 심화돼서 그렇게 빨리 못 올릴 수 있고 연말이나 내년 말 정도에는 금리를 다시 낮추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요, 지금 파월이 이야기한 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고 미국에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물가랑 싸우고 있는데요, 작년에 금리를 안 올렸던 이유, 올해부터 올린 이유는요, 그 전에 고용지표를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37만 2천 개가 증가했다. 전월에 38만 4천 개보다는 다소 낮지만 예상치 25만 개를 크게 상회하고 3개월간 월 평균 증가폭과도 거의 일치한다. 즉 고용시장이 침체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실업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랬는데 이 지표가 안 나와서, 얘랑 얘는 작년부터 계속 금리 인상하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안 받쳐주니까 옐런이든 파월이든 금리 인상을 늦추자 하다가 물가가 완전 폭등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예측이 실패했다. 작년에 물가 상승 그렇게 오래 안 갈 거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완전 고용된 다음에 금리 인상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었죠. 작년 기사예요. 긴축 아직 때가 아니다. 1970년대와 같은 5%대의 물가 상승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8%대 나왔죠. 아니 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절히 조치할 것이고,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률 2에서 2.5%, 그리고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 4% 이내를 회복될 때 통화 완화 기조를 전환할 것.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이미 그 이상 나오고 있었는데 언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실업률, 완전 고용이 될 때. 그래서 고용이 너무 높아졌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 문제가 아니라 물가에서 터졌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가장 마지막까지 방해한 거, 뒤늦게 인상하도록 만든 거, 이게 물가도 아니고 경제성장률도 아니고 고용지표였는데, 그래서 고용지표 침체되면 금리 올리는 거 조금 천천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나왔었는데 전혀 침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거의 한다는 상황이죠. 보면 어때요? 강한 노동시장 확인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큰 폭으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96%로 더 높아졌다. 그리고요,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긴축 기조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미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뜻이죠. 0.75%포인트로 자이언트 스텝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 역전. 한국은행에서는 21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미국이 더 저금리였죠. 그런데 지금 1.75%로 벌써 따라잡았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하면 2.5%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요 빅스텝하면 2.2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나온다. 그런데 금리 역전되면 어떻게 되죠? 자금이 빠진다. 저번에 외환위기 같이 자금 빠질 수 있다. 다만 위상이 달라져서 예전이랑 조금 다를 뿐이지 지금 신흥국들에서 자금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자금 빠지는 게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뭐 IMF 이야기 하고 있네, 그때랑 다름, 아무튼 다름, 뭐 일단 댓글 달리더라고요 종종. 아니 벌써 지금 반년새 250억 달러 빠졌다는데 우스워 보이나 봐요? 250억 달러가 아니라 250억은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데 우습게 보죠? 한 달 만에 100억 달러 빠졌다는데?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빠지는 거예요. 수익률과 안정성을 따지죠, 투자자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되게 웃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2%예요. 그리고요 상가 수익률이 8%다. 그러면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금 2%밖에 안 붙는데 상가 8%나 붙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저금리 때. 그런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낮아지죠.
뭐 6%로 떨어지고 예금 금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상가는요, 공실이 날 수도 있죠. 가뜩이나 코시국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죽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가가 더 위험해요. 예금은 안전하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안전한데 위험자산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수익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익률이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면요,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죠. 이 정도만 돼도 상가를 투자하는 걸 굉장히 망설이게 된다. 뭐 시세 차익도 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형 부동산은요, 시세 차익 내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수익률 안 나오는데 시세 차익 낼 수 있으니까 사라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이다. 근데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자산 수익률이 높아지고 위험자산 수익률이 낮아져요? 동일해지면 누가 상가를 사요? 다 예금에다 맡기지.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미국 달러 그리고 한국 원화, 당연히 달러가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런데 달러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원화에서 올라가는 상승폭, 수익률이 더 높다.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면은 이쪽이 안전하더라도 방금 상가를 투자하듯이 원화로 들어오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금리가 역전돼가지고요, 달러 수익률이 더 높고 원화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그러면 원화에 있던 자금도 빼서 달러로 가겠죠. 본인들도 투자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금리 역전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서 별거 아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아닌데, 우리나라 예전이랑 다르게 위상이 높아져서 자금 안 빠져나갈 거다. 자금을 국가 대 국가로 빼요?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넣고 개인 투자자들이 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상가 수익률이 2% 나고 예금 수익률 6% 나는데 상가 투자는 빡대가리가 있나? 근데 왜 외국인들은 다 빡대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빡대가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빅스텝 하는 이유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은 못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이언트 스텝을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 하면 안 돼요? 가장 문제는 가계부채. 정치권이든 금융권이든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터지지 않는 거, 급격한 변동이 없는 거. 그런데 이미 폭등이라는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쌓였어요. 근데 이게 급격히 빠지게 되면 경제 충격이 크게 오죠. 그러면요, 그 욕은요, 거품을 쌓아온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 처먹는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 처먹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금리 올렸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막 코로나 터지고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세요. 금리 떨어졌습니다. 저금리예요. 자산 올라갈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쌓였죠. 미국은요, GDP 대비 가계부채 80% 조금 넘는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금리 인하 팍팍 못하는 거다. 팍팍 못하니까 자이언트 스텝 못하고 빅스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빅스텝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될 거다. 그것도 문제는 이번 달 뿐만이 아니라 자본 유출이 이제 처음으로 금리가 역전이 되죠. 그러면은 자본 유출 더 가속화되겠죠. 지금 이중호에 빠져 있어요. 가뜩이나 외화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외화가 빠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외화를 푼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은 억제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외화 빠져나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거죠. 이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유출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든가 환율이 폭등을 하든가.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도 나고 있는 거고, 환율이 올라서 전부 다 많이 팔면 뭐예요? 싸게 파는데, 그리고 비싸게 사오는데. 그러면 7월 이어서 8월도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8월 물가가 낮아질까요?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리 역전이 되죠?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8월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집값 타격은 1년 뒤에 온다. 그래서 연구원 발표를 봤더니 12월에서 15개월 후 집값에 반영이 되더라. 금리가 올랐는데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당연하죠. 싸게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서 바로 집값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네가 가진 걸 싸게 파세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 나올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뭐예요? 싸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오를 때 그 가격을 보고 사는 사람, 이 가격이 내가 정말 합당한 가격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월 200만원 냈는데 월 180만원만 내면 되네, 금리가 떨어져서. 당장 나가는 돈으로 계산을 하고 산 거예요. 사는 사람들, 영끌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200만원이면 한 몇천만원 더 비싼 거 사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근데 반대로 팔 때는 어때요?
금리 인상이 됐으면은 한 달에 내는 돈이 늘어났어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사죠. 안 사는데 내리는 건요 억 단위로 내려야지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죠. 되게 아깝거든. 그러니까 내리는 거는 반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언제 나온대요? 12에서 15개월 후에. 근데 8월이 딱 1년째 되죠. 자, 작년 8월에 기준금리가 0.5에서 0.75%. 작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과거도 생각해보시면요, 언제 올렸어요?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1.25%였죠. 1.25%.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그러다가 언제 올렸느냐? 17년 11월에 1.5%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릴 때가 언제였어요? 2018년 11월에 1.75%로 올렸다. 그리고 그 전에 9월에 9.13 정책 들어갔죠. 큰 틀만 보면은 그 다음에 8월에 파리 대책. 근데요, 이때 11월에 올려서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 11월부터. 그러니까 두 차례 올려서 떨어졌다고 이때 부담이 커진 것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해 보면 어때요? 작년 11월에 올려가지고 올해 11월에 떨어졌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작년 8월에 올렸고 계속 올리고 있다. 그런데 반응은 이미 떨어지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죠. 더 빨리 나오는 거는 더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론, 미국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높아졌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뭐가 나오죠? 금리 역전. 금리 역전이 나오면은 당연히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물가 상승 더 커지니까 7월뿐만이 아니라 8월 빅스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과거에는 1년에 한 차례, 2017년에 금리 올리고 2018년 11월에 금리 두 차례만 올렸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1년 뒤에 반영이 된대요. 근데 얼마나 되고 있어요? 21년 8월부터 10월, 22년 넘어와서 막 몇 차례나 되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이때는 0.5%포인트 올랐는데 지금은 얼마 올랐어요? 1.25%포인트나 이미 올랐다. 그래서 이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점 보면요, 금리 인상 앞으로 더 빠르게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자산시장에 앞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인가. 자산뿐만이 아니라 이미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산 붕괴되는 거요? 경제가 좋은 시기에,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에는 집값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데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더라.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답 나왔으면은 지금이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자금을 지켜야 할 시기인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